여러분, 2026년부터 생활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진짜 변화가 2026년에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에서 뭘 해준다고 해도 정작 우리한테는 잘 안 돌아오더라고. 복지 제도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글자가 너무 작고 설명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절반 가까이가 신청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부터는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국내 복지 연구 보고서, 지자체 시범사업 자료, 그리고 2026년 정부 생활 안정 계획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정리해보니 공통적으로 이런 문장이 반복됩니다. 고령층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한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거비는 따로, 의료비는 따로, 생계비는 또 따로, 서류는 여러 장이고 방문해야 하는 곳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생활비 그 자체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문턱에서 제가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하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 제도는 그런 포기에 익숙해진 여러분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설계된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책 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령층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자금 체계를 구축한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통합 자금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생활 안정 자금의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거생활의료처럼 나눠진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맞춘 하나의 통합 지원으로 바뀝니다. 즉, 더 크게, 더 단순하게,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변화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 생활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정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고 견뎌오시느라 힘들었던 지출들, 특히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비용들, 이제는 여러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 제도는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책 목표는 생활비 부담 감소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비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분위기, 마음의 여유, 건강,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덜 부담돼도 식사도 더 챙기게 되고 밖에 나갈 마음도 생기고 병원 가는 것도 지금보다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변화가 단순한 지원 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밟으신 겁니다. 여러분, 2026년의 변화는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지출 구조와 생활 습관이 실제로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가? 그리고 기존 제도는 왜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2부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 분석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생활 안정자금 제도는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쌓이고 쌓여서 그 목소리가 결국 정책을 바꾼 겁니다. 저는 여러 연구 보고서와 지자체 현황 자료를 보면서 공통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현실이 뭐냐면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깊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서류를 떼려고 주민센터 가면 거기서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 서류를 떼러 다른 곳으로 가야 하고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그냥 포기해야지. 그렇게 되고 맙니다. 실제로 정책 연구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서류 준비 과정에서 중도 포기율이 매우 높다고 나옵니다. 그동안 제도는 있었지만 그 제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방식은 너무나도 멀고 복잡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러다가는 하루 종일 서류만 떼다가 날이 다 가겠다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그 이야기는 3부에서 다루겠습니다. 둘째, 여러분 솔직히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돈이 없는데 왜 기준에는 걸리는 거야? 연구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준 문제였습니다. 특히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 자녀와 따로 살지만 형식적으로는 가구 구성원으로 묶여 있는 경우, 의료비가 많이 드는데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탈락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정부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너무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서울 한 번, 부산 한 번, 광주 한 번 같은 제도인데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소득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는 재산 기준이 저렇게 되어 있고 어디는 연령 기준이 있고 어디는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혼란이 생기죠.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복지 정보 격차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르신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생활 안정 주거의료 같은 필수 지원입니다. 즉 정보가 지역에 따라 다르고 홍보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에는 그 흐름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전국 단위 기준을 정리하고 지자체는 추가 지원 형태로만 차별화를 두도록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는 전국 공통, 나머지는 지역 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바뀌었나요? 이 변화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통비 이 네 가지 항목 계속 올라가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점점 더 커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고령층 소비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생활비 부담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각처럼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생계 그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바로 2026년 노인 생활 안정자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만 정확히 알고 2026년부터 여러분의 생활비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부 예산안, 정책 개편 보고서, 지자체 시범사업 자료,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학술 문서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생활 안정자금은 딱 세 가지 핵심 변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생활 안정자금을 받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득 재산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기준에는 딱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기준 완화입니다. 어떻게 완화되느냐 하면요. 이전처럼 한 항목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탈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제가 자료에서 찾은 문구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 가도록 기준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중 정말 많은 분들이 2026년부터는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처럼 항목마다 따로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생활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지원됩니다. 즉,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 필요한 항목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지원이 배분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지원 금액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돈은 얼마나 나오느냐? 자료를 분석해 나온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까지 포함될 경우 대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여러분, 생활비라는 건 대단한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 조금만 줄어도 그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병원비로 20만 원, 교통비로 3만 원, 8만 원. 이렇게 나가던 금액이 이 제도를 통해 줄어들면 여러분의 지출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 주거비가 부담되는 분들, 생활비 지출이 항상 빠듯했던 분들에게는 2026년 제도가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가 될 겁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가. 셋째, 신청 방식이 쉬워집니다. 그동안 복지 신청하러 가면 어땠습니까? 서류가 많고, 글자가 작고, 설명은 어렵고, 주민센터 가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포기하셨던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신청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령층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신청하기 쉽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쉬워지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온라인 간편 신청이 생깁니다.
셋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리 신청 지원이 생깁니다. 넷째, 지자체 방문 없이도 안내부터 접수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어려운 용어를 없애고 설명 방식도 문해력 기준 맞게 바뀝니다. 즉,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단순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지는 여러분의 권리이지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2026년 제도는 이 권리를 여러분이 쉽게 누리시도록 돕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부터는 더 많은 분이 더 많이, 더 쉽게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의 문제였던 서류, 기준, 지역 차이, 정보 격차가 대폭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내가 될까? 나는 해당될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제도는 여러분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제도입니다. 이제 다음 4부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야 할 행동, 즉 실천 전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고 어떤 실수를 하면 탈락하는지, 그리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모두 실제 어르신 사례를 기반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안정자금은 단순히 있다더라 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복지지원 통계를 보면 제때 신청한 분과 나중에 알게 된 분의 금액 차이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벌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활비가 실제로 줄어드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십 건의 정책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선발 기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정리하면서 결국 딱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안정자금은 지원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경쟁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사전 등록자에게 우선 안내, 우선 상담, 우선 배정이 3가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사전 등록만 해두어도 남들보다 먼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사전 등록이 어렵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센터 내 상담 데스크, 또는 2026년 신설되는 온라인 간편 페이지, 이 중 편하신 곳으로 가서 생활 안정자금 사전 등록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 도와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전 등록 같은 거 해본 적 없어 하시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준비할 것은 신분증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연락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여러분, 전국 공통지원 외에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생활 안정자금에 추가로 얹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몇몇 구, 경기도 일부 시, 부산 대구의 특정 구에서는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별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어르신들께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팀에 전화해서 이 한 문장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생활 안정자금의 추가 지원이 있나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바꿉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는 부분입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기존 복지와 다르게 지출 구조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지출 구조란 여러분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분, 약을 꾸준히 구매해야 하는 분, 월세나 관리비가 부담되는 분, 교통비 지출이 큰 분,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솔직하게 적으면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적을수록 여러분에게 맞는 지원이 배정됩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어르신도 본인은 허리 무릎 치료 때문에 병원비가 늘 5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신청서에 그걸 적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적으면 떨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담 직원이 나중에 보고 이걸 정확히 적으셔야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여러분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쓰면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안정자금은 대부분 지자체가 해마다 비슷한 기간에 모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때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생활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던 어르신이 명절 지나고 해야지 하고 미루셨다가 마감이 다 되어 결국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달만 빨리 알았어도 몇십만 원은 벌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실수는 정말 작은 차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전 등록해두면 신청 시기에 맞춰 연락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직원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괜히 귀찮아 보일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담 직원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상담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상담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지원 항목을 직접 안내해 줍니다. 상담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2026년에 이 제도를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전 등록,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 지출 구조 정확히 기재,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활비는 눈에 띄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5부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 이 제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 그리고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아무리 좋아져도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이 내가 해볼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치나 정책 용어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왜 지금 알아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활비라는 건 참 고집이 센 비용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있고 그 돈은 그냥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특히 병원비, 약값, 관리비, 교통비, 식비, 이 5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생활 안정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비용들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지원 금액 2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그 돈이 여러분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단순히 금액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숨 쉴 공간입니다. 여유입니다. 안정입니다. 식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주말에 반찬을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고 병원비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정기검진을 미루지 않고 제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삶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병원 가는 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서워서 못 간다. 관리비 고지서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의 무게는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생활 안정자금은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비와 주거비 같은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잠이 더 잘 오고 밥맛도 조금 돌아오고 밖에 나갈 기운도 생기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여유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자식한테 필요 이상으로 부담 주기 싫다. 손주 용돈 한 번 주려 해도 신경 쓰인다. 가끔씩만 도와달라고 해도 미안하다. 여러분의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국가의 복지는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생활 안정 자금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도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어집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로 힘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자녀에게도 큰 안도감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이 내가 내 생활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것은 가족에게도 큰 안정입니다. 가족에게도 먼저 열립니다. 여러분이 사전 등록을 해 두셨는지, 신청 시기를 알고 있는지, 지자체 추가금을 확인했는지, 이 3가지만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이 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그 혜택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전달됩니다. 5째,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하면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이런 건 잘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지.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 여러분이 지켜낸 가정,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바로 자격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출이 줄어들고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첫 번째 문입니다.
제도를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면 손해이고 알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직접 지키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생활 안정자금은 그 힘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앞으로도 천천히 가장 쉽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